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104번이나 거론됐다. 어디에 그럴까요? 사법 리스크가 하나 둘씩 쌓이고 있는 이 대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이 이 대표를 위한 뇌물이었다는 이 법원 판결에 검찰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제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대표 기소 관련해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수사는 어떻게 기소 계획도 있으신가요?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의 엄정이 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고려도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하겠다. 어떠한 고려, 이건 아마 이제 정치적, 정무적 이런 고려를 뜻하는 것일 텐데요. 최 국장께요. 자, 이 판결문이 300페이지에 이른다고 하는데 거의 책 한 권 분량이에요. 그렇죠. 이게 20개월 동안 재판을 한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이제 반론을 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워낙 오랫동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실제 그런 문제에 관한 뭐 각각의 그 주장이 맞부딪혔는데 이 판결문을 이제 대략 이렇게 일별해 보면 네. 그 각각의 그 쟁점 부분에 관한 판사의 근거와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네. 왜 내가 이렇게 판단했다. 네. 왜 이재명 대표는 왜 여기서 104번이 등장해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판결문이 이제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네. 언론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그 핵심 내용들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바로 그 밑에 있던 경기도 평화부지사 네.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뭐 지시를 받았다는 명확한 거는 판결문에 없지만 네. 어떤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 주변의 쌍방울 그룹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구나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그 전부 다 들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진영에 관계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영 논리를 여기다 더 씌우면 네. 뭐 이재명 대표 말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거와 관계없이 증거로서 판단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기소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고요. 그동안 저희 방송의 출연자들께서 누차 강조해왔던 부분은 그 판결문 내용에 이재명 이 세 글자 고유명사 이게 표현이 되느냐 마느냐였거든요. 처음에는 그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경기지사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무려 이재명 세 글자가 104번이나 나왔다는 건데 이 대목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예, 맞습니다. 지금 설명 주신 대로 전체 판결문 분량이 292쪽이거든요. 그 292쪽 판결문에 무려 이재명 대표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는 건데요. 이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 동기부터 쌍방울의 800만 달러 송금 사실, 또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정황 등이 상세하게 담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지법은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 이렇게 봤는데요. 지난 2018년 9월 열린 문재인 정부의 남북회담 특별수행단에 이재명 대표가 빠지게 되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포함이 됐었는데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가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소가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 사건 등등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원지법의 1차 판결문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이 1차 판결문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요약을 주셨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로 인정했다는 부분인데 이 대목도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예, 아무래도 정책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결재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경기도의 행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걸 예고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그런 역할을 조금 기대했던 걸로 보인다는 상황적인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자체는 최소화됐지만 대북 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대표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걸로 판결문상 보이는데요. 이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남북 경제 협력 사업 등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서 기획 또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읽히고요. 검찰은 대북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이 때문에 사실과 배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급이나 되니까 재량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사 모르게 혼자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판단을 검찰과 재판부가 공유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재준 의원께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나 몰래 이런 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는 이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사실상 이제 재판의 내용과 그다음에 논리 구조를 봤었을 때는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거를 거의 뭐 인정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 빠르면 오늘 내로 기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화영 이제 그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그 김현철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 재판이 그냥 단순한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를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당시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네. 전국에서 없었던 직책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직책이고 그 직책에서 이제 그 부지사직을 맡았던 게 이화영 전 부지사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의 직인을 통해 가지고 몇 차례나 북한에 공문이 갔다라는 것도 이번에 법원을 통해 가지고 다 확인이 됐는데 네.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 없이 과연 그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스마트팜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의회를 또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무려 500만 달러 가까이나 그렇게 가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얘기겠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작년 9월 달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나 몰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네. 정말 그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당시에 경기도지사는 누구였던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아닌 상태에서 누가 도대체 그런 걸 할 수가 있었던 것이냐? 네. 정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혼자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화영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경기도 의회를 통과해야 될 문제도 있었다라고 주셨는데 쌍방울에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 돈을 끌어다 대납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그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가 일단 저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볼 때 그렇다면은 의회를 통과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과 관련된 경기도 원래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북한 사업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지자체 예산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 예. 근데 이제 문제가 그때 당시 경기도 의회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북측에서도 왜 이거 돈 준다고 그러고 안 준다라는 거냐고 이화영을 불러가지고 또 항의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 의회를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 차선책으로 이제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납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인 것이죠. 네. 아니, 이런 거죠. 당초에는 500만 달러 지원을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가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서 그거를 쌍방울에 대납시킬 생각이 없었죠. 원래는 없고 경기도에 와서 경기도의 돈, 경기도의 남북협력기금이 있거든요. 네.
남북협력기금으로 이거를 충당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의회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2018년 10월에 방북을 하고 네. 11월에 그걸 추진했는데 도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그때 경기도 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습니까?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예.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게 경기도 의회에 통과가 안 돼요. 예. 안 되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자꾸 재촉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500만 달러 준다고 그러면서 왜 안 주냐. 그 재촉한 사람이 바로 아태평화의 뭐 김성애 부실장인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재촉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민을 하다가 쌍방울의 대납을 그 부탁을 했다. 그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대북 사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신설을 했고 또 이화영 씨를 임명을 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우리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협력 또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즉 고위 관계자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해제 국면이 해제되면 경기도는 굉장히 그 남북 교류 협력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어떤 형사 사건이든지요, 이 수사의 가장 핵심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동기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끔찍한 살인도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뭐 이제 이런 걸 밝히는 게 수사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번에 이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고 역으로 추적을 해 보니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이 재판부는요.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에 대해서 송명철 등 북한 측에 보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중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 200만 달러는 북한 측의 영수증도 받았다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요. 방북비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된 사실 또한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방북 비용 100만 달러의 경우에는 북한 국가보위성 공작원 리호남에게 전달이 됐고 또 이 돈은 리호남이 개인적으로 북한 상부에 충성 자금으로 줬다. 이런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도 재판부는 사실상 사실로 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결제한 서류 그리고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이제 제출이 되고 뭐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검찰 조사 직후에 뭐라고 했느냐면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보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통화 기록이라도 하나 주고 전화했지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계속 이제 범죄자 이미지를 들려 쓰려고 계속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못했어. 네, 지금 영상 중에 저희 이제 그 제작진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화영 부지사 이 팀이 이제 대북 송금 500만 달러를 마련하는 방편으로 이제 경기도 예산을 이렇게 갖다 쓰려고 했는데 경기도 의회가 반대를 했다. 당시 경기도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신작 소설이다, 인기가 없는 소설이다, 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김진욱 대변인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 없다 이제 이 말보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증거로 볼 수 없다 이 차원 같아요.
지금 이제 요번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1차 판결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정도의 역할이 있었을 거다라고 지금 인정을 사실상 한 건데 네. 저는 이 사건하고 같은 맥을 갖고 있는 안부수 전 그 아태평화교류협회 이사장의 판결도 1심 판결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범죄 혐의로 북한에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공범으로서 안부수가 김성태와 같이 재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심 판결문에 안부수 그 아태교류협회장의 1심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대북 사업을 한 것이다. 네. 라는 것과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서 그 보여줬던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사실상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을 사례금으로 인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같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판결인데 이렇게 같은 돈 500만 불, 300만 불 이 돈에 대해서 다른 그 성격으로 규정 지었다. 재판부가 이랬다면은 이 부분은 어느 쪽 재판부든 한쪽은 네.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이번에 국정원 문건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 국정원 문건에서 어떤 국정원 문건에 등장한 부분은 재판부가 제척해버립니다. 네. 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네. 경기도의 관계자가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네. 해서 제척을 하는데 네. 또 어떤 문건, 국정원의 문건에서는 북한 인사가 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신빙성을 가지고 했는가를 명확하게 재판부가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은 국정원 이른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대목에 있어서 그것을 그 증거 능력으로 취하고 네. 취하지 않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중에 그 선별적 그 이제 신빙성 부여 이 대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면 그거의 핵심 내용은 김성태 회장이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척했다라는 부분은 보면 네. 경기도가 굳이 그렇게 열심히 방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했고요. 제척이라는 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북한 인사가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북에 오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해주겠다라고 했다라는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국정원 문건에 들어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게 문건 A, B, C가 있다고 쳤을 때 어떤 문건은 그걸 인정하고 어떤 문건은 인정하지 않았던 똑같은 국정원 문건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랬던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항소심 재판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그 다툼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안부수에 대한 재판을 좀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살짝만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일단 네.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증거인멸과 관련돼가지고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라는 취지로 좀 읽혀가지고요. 네. 당시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대북사업 중개자 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북 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쪽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도 네. 1심 재판부가 밝혔다라는 걸 제가 좀 덧붙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정원 문건이 여러 건이에요. 네. 여러 건인데 이제 그 문건 중에서 왜 이쪽에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을 안 받아들였는지 네. 하는 게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네. 그 의문들이 판결문에 보면 다 나와 있고요. 앞으로 언론 보도에도 아마 왜 이 국정원 문건 특히 그 국정원 문건이라는 게 김모 씨라는 사람이 제보를 해서 국정원이 만들어 놓은 문건이에요. 네. 근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들은 앞으로 아마 민주당이 가장 중시하는 국정원 문건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재판부가 받아들인 국정원 문건이 또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걸 안 받아들였는지 아마 그 설명은
그 곧 언론 보도에 다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걸 제보한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최 국장님 그런데 그 지금 판결문이 292쪽이라고 하는데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국정원 문건 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 2급 비밀 내용이 많다는 아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반의 공개는 못하도록 지금 그 부분적으로만 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그러면 있습니다. 그런 그 비밀의 문건들은 좀 빼고 나머지 판결문을 공개할 수는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검토하고 있다. 그걸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국정원 문건 부분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국회를 거쳐서 일반에게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제 그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요청을 합니다. 자료 네. 요청을.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중요한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 이렇게 제외하고 국회에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언론에서 이제 받아서 쓸 수가 있죠.